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퇴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온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많지 않네요. 이 주차 관리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문을 다 열어놨네. 그러나 우리 경희대 로스쿨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러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김에 줌 영상 촬영해 놓은 거 다 처리하느라고 좀 늦게 갑니다. 지금 현재 5시 반.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음주운전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죠. 저야 뭐 술 끊은 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만, 저녁을 먹거나 회식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걱정이 많죠. 자, 음주운전은 아주 대단히 큰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범이죠. 교통사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죠. 다만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굉장히 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타부시하는 그런 음주운전에 비해서 음주범죄라고 있죠. 술을 잔뜩 먹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법정에 가면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형에서 상당히 많은 참작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아니, 술을 먹으면 사고 칠지 모르는데 오히려 더 혼을 내줘야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막 더 약하게 처벌하거나 봐주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형법 이론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그 형법 조문도 그렇게 돼 있고, 뭐냐면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고의에 의한 범죄만 처벌을 하고, 만약에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될 거면 과실범을 처벌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이렇게 형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원칙은 고의 범죄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속하면 안 되겠죠.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꼬리 잡고 들어왔다가 차들이 밀리는 바람에 좀 혼났습니다. 안전지대에서. 꼬리 잡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불법 행위이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이른바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신이 박약한 상태, 또 하나는 심신이 상실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신이 박약한 상태에도 감경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감경, 줄여준다 이거죠. 또 심신이 상실된 경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이것은 처벌하지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구 집에서 자고 가는 수가 있죠. 총각들.
친구 집에서 자다가 잠버릇이 험해가지고 자다가 팔로 툭 쳤는데 친구의 코피가 터졌다. 그럼 이거 상해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친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을 휘둘렀기 때문에 범죄가 되질 않습니다. 무죄죠, 무죄.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이 음주를 통해서 심신이 상실되는 경우하고를 같이 취급하면 되느냐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술을 먹을 때는 술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거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고, 또 과실은 과실인데 또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어떤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로 한다든지 또는 처벌 면제 사유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런 처벌을 상당히 약하게, 가볍게 면제해 왔죠. 이게 벌써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막 감경을 하고 처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국민의식이 그런 것들은 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형법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좀 강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형법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러 그것을 노리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러 심신상실의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이걸 actio libera in causa,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 행위의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해 가지고 그 제정신이 아닌 그걸 자유로운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거는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런 이론이 적용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봐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 과연 그것도 봐줘야 되는가 하는 또 이슈가 또 있죠. 이른바 조현병이라는 거.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했는데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많은 국민들이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신병이죠. 정신병인데 어감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아름다운 용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무슨 병인지 모른다라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또 무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흉폭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그걸 무죄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하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좌우간 심신상실의 상태에 저지른 범죄가 과연 감경이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주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